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째 썰. 영상 제목. 흑수저가 그거 벗어나려면 남들처럼 살면 안 됩니다. 남들보다 더 일하고 남들보다 훨씬 덜 써야 자산이 늘어납니다. 그 과정은 끝없는 터널처럼 힘듭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여러분, 서민들이 왜 계속 서민처럼 사는지 아세요? 왜 서민들이 항상 돈이 없는지 아세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제가 아는 대로 설명드리자면, 일단 서민들은 돈을 많이 벌지 못합니다. 버는 게 정해져 있어요. 근데 서민들이 서민 단계에서 올라오지 못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돈을 많이 벌지 못하는데 그만큼 돈을 씁니다. 그래서 자산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서민들 생각보다 돈 많이 씁니다. 자기들이 돈 쓰는 거 생각하지 못합니다. 왜냐, 한국 사람들은 뭔가 일정 이상 사람들이 이제 소득이 있잖아요. 이 정도까지 올라가면 뭐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쓴다는 것이 기본값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소비 수준이 굉장히 높거든요. 높은데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보통 서민 집안에 보면 돈도 없는데 차 굴리고, 뭐 스마트폰도 최신형 가지고 댕기고, 먹는 것도 이제 외식 같은 거 몇 번 하고, 배달 음식 자주 먹고, 이런 집 많아요, 여러분.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야. 월급은 고만고만한데 하고 싶은 거 다 하니까 돈이 없는 거야, 이게. 그래서 흑수저는 계속 흑수저가 되는 거예요. 좀 안타깝죠. 근데 이런 짓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항상 한다는 말이, 대한민국에서 서민들 못 살게 보기 때문에 우리 열심히 사는데 돈이 없다, 이딴 식으로 얘기합니다. 근데 서민들 사실 또 딱히 열심히 살지도 않습니다. 제가 본 서민들은 그냥 일만 하는 거지. 일만 한다고 무조건 열심히 사는 게 아닙니다. 일을 정말 쇠가빠 열심히 해서 소득을 많이 남긴다거나, 아니면 어떻게든 자본을 축적해서 뭔가 결과물을 남긴다거나, 이게 진짜 열심히 사는 거죠. 근데 일하고 살았는데 인생 성적표가 뭐 예전하고 다를 게 없다, 그럼 열심히 산 게 아닙니다. 저도 열심히 살았다 얘기하려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뭔가 자본이 늘어난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내가 그걸 보여줄 수 없으면 전 열심히 산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흑수저분들 절대 다수는 열심히 산 게 아니게 되는 겁니다. 좀 아프죠? 그래서 흑수저 벗어나려면 간단합니다. 일단 놀면 안 됩니다. 일해야 됩니다. 일 많이 해야 됩니다. 일 많이 해서 최대한 근로소득을 많이 만들어야 돼. 아니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교 나와서 좋은 직업을 얻는다거나. 근데 현실적으로 흑수저가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 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냐, 아무래도 가난한 환경에 자란 분들은 교육 환경이 좋지가 않습니다. 이건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보통 가난한 분들 대부분 공부 못합니다. 공부 잘하는 친구도 있지만 산적 공부 못합니다. 왜 못할 수밖에 없냐? 일단 공부할 만한 환경이 안 됩니다. 집에 가보면. 집에 가면 내 방도 없고 책상도 없고 집도 좁고요. 뭐 참고서나 이제 문제집 같은 것도 없어요. 집이 어지러워. 도저히 공부할 만한 어떤 시스템이 아니에요. 집도 시끄럽고, 그리고 부모님도 공부를 안 했어. 교육 수준이 짧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도 뭐 공부 열심히 하라는 얘기를 안 해. 그러다 보니 자녀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도 이제 공부 안 하고 이제 학벌이 안 좋다 보니까 좋은 직장을 다니기 힘들어요. 악순환의 연속이죠. 반면에 이제 그런 것도 있어. 부모님이 이제 공부도 안 하고 힘든 일 하면서 고생하는 거 보니까, 아, 난 저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나 우리 엄마처럼 살기 싫어. 우리 아빠처럼 살기 싫어 해가지고 열심히 하는 케이스도 있어. 근데 그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흑수저 탈출하려면 간단합니다. 일을 정말 열심히 해서, 어린 나이 때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모아서 그 동네를 나오는 거. 돈을 안 쓰는 거. 그리고 열심히 공부해가 좋은 직장 갖는 거. 이 세 가지입니다. 아니 뭐 사업에 잘 되는 건데, 사업에 잘 되는 건 더 어려우니까. 근데 웬만한 분들은 좀 나오기 힘들 겁니다. 웬만한 흑수저 분들은. 그런 거 보면 안타까워요. 보통 흑수저 분들은 자존감이 낮아. 자존감이 낮아서 뭔가 유행하는 게 있으면 해야 돼요. 통제가 잘 안 돼요. 유행하는 뭐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옷 같은 거 사야 돼. 보통 여자분들 이제 직장 다니면
흑수저분들은 돈을 모은 사람도 있겠지만 돈을 써요. 소비를 많이 해. 남자들은 이제 돈을 벌면 차를 사버려요. 덜컥. 돈을 모을 생각을 안 하는 분들이 많아요. 어차피 우리 집안은 뭐 물려받을 것도 없고 원래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나 같은 인간 열심히 살아봐야 의미가 없다. 그런 마인드 가진 사람이 좀 많아.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근데 그런 마인드 가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제 방송을 보는 분들 중에 흑수저 분들 좀 계실 겁니다. 생각보다 많아요. 그분들 흑수저 장기 나오고 싶죠. 그러면 남들이 하는 거 좀 포기해요. 차 굴리는 거 포기하시고 명품 사는 거 포기하고 여행 가는 거 좀 뒤로 밀어요. 내가 좀 안정적으로 주거환경 갖추기 전까지, 자산이 모이기 전까지는 뒤로 미루세요. 여행 나중에 가도 됩니다. 차 나중에 굴려도 됩니다. 지금 당장 참으세요. 참는 거 당장 힘들겠지만 시간 지나면 다 버틸만 합니다. 지금 유행하는 거 한때입니다. 한때. 남들 한다고 다 따라하지 마시고요. 나는 지금 이걸 따라할 형편이 아니다. 나는 지금 열심히 살아야 될 때다. 나 누구처럼 그렇게 돈 마음대로 쓰면 안 된다. 그렇게 좀 주문을 거시고 악착같이 열심히 사세요. 좀 못 놀아도 됩니다. 좀 못 즐겨도 됩니다. 나중에 즐기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자식들이 독립해서 혼자 살아가게끔 길을 열어주지 않고 노데비스단으로 밖에 생각을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식이 커서 부모에게 손 안 벌리고 혼자서 자립적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만으로도 충분히 성공한 겁니다. 이후에는 본인도 노후 준비하면 됩니다. 그리고 못 사는 자식에게 손 벌리면 자식도 못 살게 됩니다. 자식이 혼자 살고도 충분히 남는 여유 자금으로 부모를 도와주지 않는 이상 무리하게 요구하면 언젠가 자식과 관계가 틀어지고 자식은 궁핍해지고 본인들의 인생을 못 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부모한테 손 벌려서도 안 되고 부모도 자식한테 손 벌리면 안 돼. 이 가난한 집안의 문제가 뭐냐면 내가 열심히 살고 싶어도 가족들이 빨대를 꼽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가족들이. 그렇다고 내가 가족이기 때문에 또 모르쇠를 일관할 수가 없어 이게. 그런 분들한테 제가 감히 얘기하고 싶은 거는 가족들을 도와주더라도 리미트를 정하세요. 한계를 정하란 말이에요. 도와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적정선 만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예 안 도와줄 수는 없겠지. 가족들이 뭔가 돈이 떨어지는데 도와주더라도 난 딱 이만큼만 도와주고 더 이상 안 도와준다. 나한테 더 요구하지 마라. 나머지 돈이 필요하면 일을 해라. 일해서 갚아라. 난 딱 여기까지다. 선을 그어버려야 돼. 만약에 좀 도와주고 도다도를 하잖아. 그럼 선을 그어버려야 돼. 완전히. 연락을 끊어버려야 됩니다. 이런 경우 진짜 많거든. 막 내가 좀 잘 돼가지고 뭐 좋은 회사 다니고 하는데 부모가 그걸 알고 이제 뭐 생활비 달라, 뭐 병원비 달라, 아니면 이 동생들 대학 갈 수 있도록 좀 뒷바라지 해라. 이런 경우 많거든요. 이런 경우로 내가 사연 받은 적도 몇 번 있어. 근데 저는 냉정하게 얘기합니다. 딱 필요한 만큼만 도와주고 그 이상 도와주지 마라. 가족들이 그 이상 손 벌리면 연락 끊어라. 알아서 하긴 내비둬라. 밑도 끝도 없이 도와주면 가족들은 고마운지 모른다. 계속 이형이 먹는다. 아무리 가족이라 해도 기본적인 악관이 못하면 가족 아니다. 그러니까 님이 살려면 어느 정도 한계선을 정해야 된다. 도와줄 만큼만 딱 도와줘. 그 이상 도와주지 마라. 그 사람들이 뭐 힘들게 살든 말든 그건 그 사람 몫이다. 아무리 가족이라 해도 떨어져 있으면 각자 살아야 된다. 이 말씀 드렸거든요. 사실 이게 여자분들이 못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제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착한 여자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여자분들 이런 사연 많이 보냈어요. 그러니까 좀 신데렐라 같은 분들. 뭐냐 하면 장녀분인데 가족들이 못 살아요. 못 살아 공부를 잘해가지고 정말 좋은 회사를 갔는데 가족이 자꾸 빨대 꼽는 거야 이게. 빨대 꼽아서 열심히 일하는데 모으는 게 별로 없어요. 이런 여자분도 있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럼 내가 얘기했어요. 가족관계 정 끊어버리라고. 그 정도 도와줘서 할 만큼 했다고. 근데 여자들이 이걸 좀 못 끊어요. 남자들보다 확실히. 그 정 때문에. 여자들이 정을 쉽게 끊는 경우는 많이 못 봤어요. 이게. 가족간의 정은. 근데 여자들이 이렇게 독해져야 돼 이게.
안 그러면 시집 못 갑니다, 진짜. 진짜 발목 잡혀요, 이게. 그런 분도 있어요. 여자분들이 있잖아요. 정말 착하고 일 열심히 하는데 가족단 발목 잡혀가 돈 못 모아가지고 홍기 놓치는 사람들. 생각보다 좀 있더라고. 내가 사연을 진행하면 느낀 건데. 요즘엔 잘 안 오는데 옛날에 좀 있었거든요. 그러면 평생 가족들 원망합니다, 진짜. 여러분 있잖아요. 내가 잘 되더라도 너무 많이 퍼주면 안 돼. 아무리 가족이라 해도. 가족들 스스로 일하고 스스로 견딜 수 있도록, 앞가림할 수 있도록 장려해줘야 됩니다. 그러려면 밑도 끝도 없이 내가 퍼주고 하면 안 돼. 부모도 있잖아요. 자식들 잘 됐다고 그거 좀 어떻게 얻어먹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기본적인 생활비 정도는 부모가 직접 벌어야죠. 그리고 자식들도 부모님 좀 돈 좀 있다고 그것 좀 뜯어갈 생각하면 안 돼. 부모도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부모도 노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부모는 평생 고생해야 됩니까? 자식 때문에? 그건 아니잖아요. 부모도 부모한 인생이 있습니다. 저는 가장 한심한 게 부모님 노후자금 건드리는 인간들이죠. 사람 새끼는 안 봅니다, 그거. 자기가 앞가림 잘했어봐. 그 노후자금 건드리겠냐고. 맞잖아요. 부모님 개고생해가지고 자신들이 이제 나이 먹고 좀 고생 안 하려고 만들어 놓은 건데 그거를 자식이 탐한다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래서 자식이든 부모든 간에 우리가 도와줄 수 있습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도와줄 수 있는데 밑도 끝도 없이 도와주거나 도움을 받아서는 안 돼요. 그런 상황을 만들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가족이나 자식이나 기본적인 앞가림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할 일 다 하고 부모는 부모로서 할 일 다 하고 누구 하나 잘 된다고 거기 뭐 좀 빨대 꼽은 생각하면 안 되고 그리고 내가 좀 열악한 환경에 잘하고 있으면 당장은 남들이 하는 거 포기하고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 내가 지금 흙수저고 부모한테 기댈 수 없고 뭔가 나아질 게 없다면 유행 따라가지 마십시오. 젊을 때 좀 열심히 살아야 돼. 20대 때 일만 해도 돼. 연애안이 되니까 좀 열심히 살아, 남자분들. 그래 놓고 서른서 넘어가고 나서 그때 좀 풀리면 그때 가서 좀 신경 쓰고 살면 됩니다. 젊을 때 뭐 하고 다니는 거 그거 나이 지나면 의미 없습니다. 젊을 때 돈 좀 썼다가 나이 먹고 돈 없으면 그만큼 비참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부모님한테 뭐 얻을 거 없고 우리 집 형편이 안 좋으면 20대 때는 정말 저는 받쳐가지고 한번 돈 좀 보시고 열심히 모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11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